2019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고, 그리고 제어공학에서는 답 찾는 방법, 그리고 회로이론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함수 2의 마이너스 AT 승의 Z변환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암기하고 있는 내용으로 답을 찾는 거죠. 함수 2의 마이너스 AT 승의 Z변환은 이 표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2의 마이너스 AT 승의 Z변환은 Z-2의 마이너스 AT 승의 Z가 되겠습니다. 이랑 똑같은 게 1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이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쪽 부분이 라플라스 변환된 내용이고요. 이쪽 부분이 Z 변환된 내용입니다. 이 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2번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로 옳은 것은? 자, 이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해볼까요?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은 1- 각 루프 이득의 합 분의 각 전방 경로 이득의 합. 여기 전향으로, 전향이나 전방이나 같은 뜻인데 전향 경로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 향으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전향 경로 이득을 먼저 구해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부터 해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다이렉트로 가는 거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G1, G2, G3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은 G1, G2, G3가 되고요. 자, 1- 각 루프 이득의 합. 자, 루프 이득. 루프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도중에 입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도중에 입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요게 하나가 있네요. G1, G2, G4가 있습니다. 그래서 G1, G2, G4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면서 입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G2, G3, -1이 있습니다. G2, G3, -1.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분모는 1 플러스 G1, G2, G4 플러스 G2, G3 분의 G1, G2, G3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이 공식을 썼죠. 그런데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할 때 메이슨 공식이라는 거, 메이슨 정리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이 공식도 여기서 나온 거긴 한데, 자, 이 신호흐름 선도가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이 메이슨 정리를 이용해서 그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어쩔 때냐면, 막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되거나 입력이 한 이쯤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때 아니면은 여기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입력이 이쯤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때 메이슨 정리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자, 우선 요 G는 전향 경로 이득을 의미하고요. 경로 이득. 요 델타는 이 전향 경로 이득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를 구한 다음에 1- 이 전향 경로 이득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를 서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그 개수만큼 다 구해서 더해줘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델타는 1- 전향 경로 이득의 합, 그리고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의 전향 경로의 합, 그리고 마이너스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의 전향 경로의 합, 그리고 플러스 서로 접촉하지 않는 네 개의 전향 경로의 이득의 합, 이렇게 쭉 나갑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신호흐름 선도에서는 제가 식을 그냥 이렇게만 나타냈습니다. 이 식이 이 메이슨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전향 경로 이득. 여기서 쭉 출력까지 가는 거죠, 입력에서.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을 하나 구하고요. 그리고 이 델타 K가 1- 전향 경로 이득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 전향 경로 이득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전향 경로 이득의 합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1- 각 루프의 이득의 합은 1- 여기 전향이라고 썼네요. 각 루프 이득의 합
자, 각 루프 이거 하나 있었고요. 이거 하나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루프의 합을 넣어준 거고요. 루프 두 개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 루프의 합. 그런데 이 루프는 다 서로 접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뒤에 거를 굳이 써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식을 가져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온 신호 흐름 선도는 그냥 이 식으로 해결을 하고요. 좀 복잡하다 하는 것은 메이슨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에는 이런 간단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연습을 해 놓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문제 꼭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3번 상태 공간 표현식을 이렇게 상태 방정식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서정 시스템에서 A는 이런 값을 갖고 B는 이런 값을 갖고 C는 이런 값을 갖고 D, X가 이런 값이면 시스템 전달함수 US분의 YS는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답은 3번이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 문제에서 나온 X 도트는 AX 플러스 BU 상태 방정식이죠. 요 A 시스템 행렬입니다. 이 시스템 행렬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시스템 행렬 넣고요. 얘가 A입니다. A 그리고 X를 3행 3열이기 때문에 X1, X2, X3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요 B도 행렬 줬죠. 그래서 B, U, T 이렇게 표현된 식이에요. 즉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X1 도트는 X를 한 번 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X2 도트는 X를 2번 미분해라. X3 도트는 X를 3번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X1 도트 X를 한 번 미분한 값을 보면 행렬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0이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X2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0입니다. 그래서 X1 도트는 X2T가 되고요. 그리고 X2 도트도 보면 0, 0, 0, 1이죠. 그래서 0, 0, 1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X3T가 되고요. 그리고 X3 도트 T를 계산해 보면 행렬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2X1T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9X2T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8XT X3T 그리고 세 번째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UT가 됩니다. 자, 요 UT를 두고 UT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를 이렇게 넘겨요. 왜냐면 여기 전달함수 US분의 YS 즉 얘가 입력이란 얘기고요. 얘가 출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US만 나타내기 위해서 US 입력과 출력을 따로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UT를 제외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OUT는 X3도트 플러스 8X3T 플러스 9X2T 플러스 2X1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 위에 행렬에서 요 행렬 정리할 때 우리가 정리해 놓은 내용에서 X3T, X2 도트 T라고 했죠. 그래서 이 8X3T는 8X2 도트 T가 됩니다. 그리고 요 9X2T는 2T는 X1 도트 T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9X1 도트 T가 되고요. 요 X1T는 X1T 그냥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US는 요 UT를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죠. 그래서 요 O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OUS가 되고요. 이것도 변환을 해야겠죠. 왜냐? 이거와 같으니까. 그죠? 그 얘죠, 얘. 얘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는 입력이 되고요. 얘는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이라고 하고 식을 정리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X3 도트는 X를 3번 미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를 3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S의 3승 출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YS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X2 도트는 X를 2번 미분해 준 거라고 했어요. X를 2번 미분해 준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8S의 제곱 YS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이거 한 번 미분한 건 그냥 S가 돼요. 그래서 9S, YS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ST는 그냥 상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YS가 돼요. 그래서 요 YS로 묶으면 S3 플러스 8S 제곱, S의 세제곱 플러스 8S 제곱 플러스 9S 플러스 2의 Y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US분의 YS죠. 예, 그래서 US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요 YS만 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둘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면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US가 넘어가면 US분의 YS. 예,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넘어가면 5에 나눠진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달함수 US분의 YS는 S의 3승 플러스 8S의 제곱 플러스 9S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 상태 방정식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63번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루스 흐르비츠 표에서 제1열의 부호가 변하는 횟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 루스 판별식 얘기하는 거죠. 루스 판별식, 뭐 S의 뭐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해가지고 쭉 해서 1열을 정리를 하죠. 이때 1열의 부호가 변하면, 네, 이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한 특성 방정식은 불안정이 된다고 했죠. 불안정. 그리고 그 부호가 변한 횟수로 이 불안정의 근의 횟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S평면이 나왔네요. S평면, 좌반면은 안정, 그죠? 우반면은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 판별식에서 제1열의 부호가 변하면 불안정, S평면에 우반면에 근이 존재하고요. 그 변하는, 부호가 변하는 횟수에서 그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S평면의 우반면, 불안정이죠?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 네, 불안정한 근의 수는 루스 판별식에서 부호가 변하는 횟수로 알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그림의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R분의 C는 입력분의 출력이겠죠? 자,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신호 흐름 선도에 구하는 전달함수 공식은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여기 플러스로 쓴 이유는 원래 이 공식도 마이너스입니다. 원래 전달함수, 이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도 마이너스인데 전달함수에는 거의 100%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프, 루프 할 때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GS, 전향경로 이득이죠. 전향경로 이득을 한번 볼까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전향경로라고 하는데 G1, G2, G3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향경로, GS 전향경로는 G1, G2, G3가 되고요. 자, 루프 이득을 볼까요? 루프 이득. 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보면 G1, G2, G4가 있네요. 그죠? G1, G2, G4.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G2, G3가 있습니다. G2, G3. 그래서 전향경로 이득은 G2, G3 플러스 G1, G2, G4로 나타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답은 2번이 아니고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블록 선도의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 중에 이것도 쉬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스스로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연습 삼아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번 부울대수식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A 도트, 이 도트 곱해줘라 이런 의미죠. 즉 AND의 의미입니다. AND. 그리고 플러스는 더하기는 OR의 의미죠. 그래서 A 도트 A 바, A의 부정은 1이 아니라 0이 돼야 돼요. 즉
입력이 A가 1이면 A 반은 A의 부정이기 때문에 A의 반대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0은 0이겠죠. 그리고 입력이 A가 0일 경우에는 이 A 반은 부정이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입력을 넣더라도 출력이 되지 않는 0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고요. A 도트 A 반은 0이 된다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특성 방정식이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구하는 방법은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최고 차수가 S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S의 제곱부터 차례대로 쭉 써주면 S의 1승, 그 다음에 S의 0승 이렇게 해줘서 여기 두 번째 해까지는 요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하는 거죠. 1KS 2K-1입니다. 그래서 1K, 1K, 2K-1 이런 순서로 이렇게 적어 두고요. 요 3행부터는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수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수는 여기에 분모로 들어가고요. 분해 이거와 이거를 곱한 것에 이거와 이것을 곱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0이죠. 그래서 그냥 K 곱하기 2K-1만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자, 이 특성 방정식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선 우선 이 1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죠. 그래서 이 K는 양수 플러스가 돼야 돼요. 즉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고요. 이 식도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려면 우선 K는 0보다 크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분자가 0보다 커야 이 값은 0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K는 그래서 K, 2K-1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요. 이 K 넘어가서 0에 나눠주면 0이겠죠. 그죠? 0 나누기 K는 0이잖아요. 그죠? 얘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죠.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K-1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2K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요 2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 이런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즉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0이고요. K는 0보다 크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이 식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많이 풀어봤죠.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요. 스스로 정리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번의 답은 2번입니다. 68번 근계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근계적의 X평면의 우반면에 위치하는 K의 범위는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다. 자, S평면에서 좌반면이 안정이라고 했죠. 좌반면이 안정이고 우반면이 불안정입니다. 근데 이 문제 4번에선 우반면에 위치한 K의 범위는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8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1, 2, 3번은 근계적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제어 시스템에서 출력이 얼마나 목표값을 잘 추정하는지를 알아볼 때 시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호로 다음 식의 조건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 다음 식, 이 식은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T고요. 여기가 A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이 T에서 A만큼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T가 A보다 작은 부분, 이 T가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출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출력이 1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t가 a와 같거나 큰 부분, 여기에 출력이 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갖는 함수를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0번 그림의 벡터 궤적을 갖는 개의 주파수 전달함수는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벡터 궤적에서 기본 전달함수는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이 부분이 T1, 이 부분이 T2고요. 그리고 이 S는 J 오메가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T1 J 오메가 1 곱하기 J 오메가가 되겠죠. 분의 1 플러스 T2 2입니다. 2의 J 오메가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을 찾으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70번의 답은 4번입니다. 70번은 그냥 그래프 보고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답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삼상 불평형 전압 VA, VB, VC가 주어진다면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이겠죠. 이때 정상분 전압은 삼상 불평형 회로에서의 정상분을 구해라. 이런 문제죠. 삼상 불평형 회로에서의 영상분은 3분의 1 A상 플러스 B상 플러스 C상, 그죠? 그리고 정상분은 3분의 1에 A상 플러스 B상에다가 A를 곱해주고 C상에다가 A 제곱을 곱해준 것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역상은 3분의 1에 A상 플러스 A 제곱, 이거랑 반대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A 제곱의 B상입니다. 요 B상. 그리고 여기가 C상이에요. 그 C상에 A를 곱해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구해진다고 했죠. 문제에서는 정상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가 먼저 나온 3분의 1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물어보는 문제 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B상, C상으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2번 송전선로가 무손실 선로일 때 인덕턴스가 96mH이고 정정 용량이 0.6 마이크로파라드이면 이때 특성 임피던스는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식이죠. 루트 정정 용량분의 인덕턴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정정 용량 줬죠. 0.6은 0.6 곱하기 마이크로파라드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고요. 인덕턴스는 96 곱하기 미리헨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 놓고 때리면 400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400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이 특성 임피던스 식을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3번 비정연파 전류가 이런 값으로 표현될 때 외형률은 약 얼마인가? 비정연파의 외형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비정연파에서 외형률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비정연파에서의 외형률 구하는 공식은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에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놓고 계산을 해서 외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요 V1, V2는 이 최대값만 적어놓은 거예요. 왜 최대값만 적어놨냐면, 자, 우선 이 식에서 외형률을 구해보면, 자, 기본파는 오메가 앞에 1이 있는 식을 기본파 식이라고 했죠. 오메가 앞에 1이 있는 식. 이 식이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파의 시료값을 구하면 루트 2분의 56이 됩니다. 그쵸? 이거 분의 2고조파의 시료값. 2고조파의 시료값. 이것도 오메가 앞에 요 2가 있기 때문에 이 2고조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 20 하면 루트 2 약분되죠. 그래서 56분의 20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외형률의 공식 중에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기본파의 최대값 분의 이것도 제3고조파의 최대값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최대값 분의 제4고조파의 최대값
40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놓고 다 더해주면 이때 외역률은 0.9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원래 외역률 구하는 공식은 이건데 여기서 기본파의 실효값 그리고 각 고조파의 실효값을 구할 때 이 루트 2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스스로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 커패시터와 인덕터에서 물리적으로 급격히 변할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커패시터에서는 전압,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변할 수 없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74번의 답은 4번입니다. 75번 RL 직렬 회로에서 R은 25옴, L은 40mH 일 때 이 회로의 시정수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R분의 L 저항분의 인덕턴수를 구한다는 거. 이거 자주 나온 문제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저항 25옴 줬죠. 그래서 20분의 인덕턴수 40mH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해 보면 0.002 세크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0.002 세크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7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시정수 이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마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6번 이 전력계법을 이용한 평형 3상 회로의 전력이 각각 500W 및 300W로 측정되었을 때 부하의 역률은 약 몇 %인가? 자, 역률 어떻게 구하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하죠. 근데 문제에서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전력계법에서의 피상전력 구하는 방법 공식이죠. 2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곱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온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력계법에서의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 P1 플러스 P2.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 P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1을 500이라고 하고 P2를 300이라고 해서 여기 500, 300 있죠? 해서 여기다 다 넣어주면 식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이 식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역률은 91.8%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역시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용해서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공식 이 전력계법에서의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이 전력계법에서의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두 개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이거 스스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영상만 보시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대칭 육상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 크기와 상전압의 크기의 관계로 옳은 것은 성간전압은 VL이고 상전압은 VP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상 성형 결선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게 육상 성형 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간전압을 다 빼야겠죠. 이렇게 뺀 게 육상 성형 결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전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간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보는데 이 문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간전압은 이 사인 그 상분의 파이, 여기서의 이 파이는 사인 뒤에 있는 파이이기 때문에 각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파이는 180입니다. 곱하기 상전압으로 이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6상이죠. 그래서 요 n상에 6을 넣어주면 이 사인 6분의 180도, 30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상전압, 이렇게 식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와 2분의 1은 서로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대칭 육상에서의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같다.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Y결선에서 Y결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Y결선에서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관계.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더 길지요. 얼마큼? 루트 300. 자, 그래서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크다.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이 루트 3도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볼까요? 3상이면 여기가 3이 들어가겠죠? 3분의 180이면 60도예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60도는 이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루트 3 해서 얘랑 약분돼서 루트 3이 나온 거예요. 즉,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굳이 뭐 일부러 막 꼭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그냥 문제의 답만 암기하고 가도 그런 문제예요. 71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루트 3도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가 A, B, C, D일 때 영상 임피던스 Z02분의 Z01은? 답은 4번입니다. D분의 A예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Z01은 루트 CD분의 AB로 나타내고요. Z02는 루트 AC분의 BD로 나타냅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그래서 루트 AC, BD 분의 CD분의 AB 해서 루트를 이렇게 씌워놓고 계산을 하면 얘랑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D의 제곱 CB가 되고요. 분의 먼 것들 곱해서 분자에 두면 A의 제곱 CB가 됩니다. 그래서 CB 이렇게 약분돼서 이게 둘 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 루트가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남는 건 D분의 A가 남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78번 문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 이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암기하는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해서 푸는 겁니다. 79번의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0번 인덕턴스가 0.1 헨리인 코일에 시료값이 100V, 60Hz, 위상 30도인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우리 ohm의 법칙에서 V는 IR, 그죠? IR,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R,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교류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임피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류에서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V로 구해집니다. 단위는 암페어가 되고요. 여기서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지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구해집니다. 근데 이 리액턴스가 회로에서 인덕턴스가 있으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캐피시턴스 C 성분이 있으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인덕턴스만 줬죠. 뭐 저항과 뭐 캐피시턴스 이런 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항을 0으로 보고요. 이때의 리액턴스를 XL 유도성 리액턴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임피던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유도성 리액턴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피던스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구하죠. 근데 이 저항이 0이랍니다. 그러면 리액턴스 제곱의 루트, 즉 루트와 제곱이 없어져서 이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그냥 유도성 리액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전류 구하는 식은 유도성 리액턴스분의 전압이 됩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나타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세트라고 했어요. 이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대입해서 식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시료값 100V 줬죠. 그래서 전압에다 100V 나누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Hz 곱하기 인덕턴스 0.1 헨리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하면 이때 전류는 2.65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로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전류 구하는 공식에서 저항 대신 임피던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교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저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는 요 인덕턴스,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 값과 같다는 거. 예,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그리고 오메가 L은 2파이 FL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도 좀 암기해야 될 그런 공식들이 꽤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막 손으로 써서 외우는 것보다도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상 다 보셨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 다시 쭉 정리해 가시면서 간단한 문제더라도 꼭 손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